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홍동신TV와 함께 사연을 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홍동신TV를 만들어 왔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꼭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상담이 꼭 필요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젊었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가다가 은퇴 후에 굉장히 어려워지셔서 이 삶이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가족들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급기야 이렇게 고립돼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은퇴 후에 50대, 60대, 70대 지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지셨는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오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은퇴 후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와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제가 좀 평소에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몇 가지를 드릴까 하는데요. 40대에도 다니던 직장을 각중에 그만두고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퇴 후에 또 은퇴하기 전에 은퇴를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저는 은퇴 후에 타성에 젖은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40대 후반에 뜻하지 않게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각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계획도 없고 또 특별한 재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이 무기력한 이런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세월이라는 것은 20대에는 2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 달리고 70대는 70km 달린다. 연세가 들수록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인데요. 은퇴 후에 직장도 나가지 않고 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타성에 젖어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나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퇴에 이르는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또 결혼의 시기를 놓쳐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직장에 나가고 할 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의도치 않아도 계획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 생활의 루틴이 급격하게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던 이런 습관도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낮에도 그냥 일어나지도 안하고 심지어 밤과 낮이 바뀐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활 리듬도 깨지고 또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은 생활을 극복해야만 한다. 가능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규칙적인 생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혼자 있더라도 이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단정하게 하고 또 가급적 낮에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가지 또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삶의 어떤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타성에 젖은 이런 생활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의 시선을, 이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허세와 허례를 부리다가 재산을 많이 탕진하게 되고, 또 삶의 에너지와 삶의 시간, 삶의 여유를 많이 갉아먹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여기에 맞춰서 삶을 산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타인의 시선, 남의 시선, 남의 눈, 체면, 허세,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비라든지, 또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지, 또 주거 비용, 이런 것을 지나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비용을 너무 무리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본 적이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적정선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자녀들도 사회생활을 적응하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해서 교육비로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굳이 또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유학을 보낸다든지, 저는 이런 것은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혼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또 결혼할 때 무슨 목돈을 들여서 집을 사준다든지, 사업 자금을 대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계신 분들이 큰 집에 사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사회적인 부정적인 풍조가 자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어서 은퇴 후에 이 상처를 했다든지 이별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혼자 계신 분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여성을 만난다, 남성을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이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중에 저런 분들은 정말 아까운 분인데, 이 체면이라든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좋은 분을 만나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신 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에 50, 60, 70 돼가지고 남자를 찾는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겁을 내가지고 선뜻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과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인연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체면과 허세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내 소신대로 삶을 살 수가 없고, 급기야 인생의 이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는 후회하는 일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후에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녀에게 너무 일찍 사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분은 전화 상담을 주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있는 상가나 원룸이나 심지어 현금까지도 자녀들에게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생활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여성분도 계셨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정리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곤란에 빠졌던 분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서울에 계신 이 70대 정도 되는 남성분이었는데요. 60평 정도 되는 빌라에 이 시가 뭐 한 30억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빌라에 혼자 사시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자녀가 3남매를 뒀는데 2남 1녀를 뒀다고 그럽니다. 이 다 공평하게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자녀들이 다 잘 됐다고 그럽니다. 뭐 의사도 있고, 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분은 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수십억 대 이 재산을 정렬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사도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녀도 있고 공직에 있는 자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비를 받아서 큰 집에 살아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렬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심지어 자녀들을 정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하소연을 하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의 태도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본인은 60평 되는 빌라 덩그라니 하나 있는 그 빌라에 혼자 살고 있는데, 미래를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재산을 많이 받고 이 잘 나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따박따박 주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은퇴 후에 내 삶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 없는 조기 은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절감했습니다. 예, 아무런 뭐 대책 없이 이 기분풀이식으로 이렇게 내가 막연하게 나가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쉽게 결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함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정도에 뜻하지 않게 조기 은퇴를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정말 이 막막한 그런 시간을 저도 단연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60대가 아니라 뭐 50대 심지어 40대에도 조기 은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조금의 여지라도 있으면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를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지, 나가지고 다니던 직장만큼 이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직장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요즘처럼 이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럴 때에는 정말 이 수입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이 대책 없는 조기 은퇴,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공격적인 투자를 삼가해야 한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에 주식이다,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은퇴 후에 별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막연하게 주위에서 주식에서 뭐 얼마를 벌었다, 코인을 해서 뭐 대박이 났다, 또 부동산을 해서 잘 나가더라, 이런 주위의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미디어의 뭐 그릇된 이런 정보에 쏘가가지고 짜릿하면은
그동안 받은 은퇴 자금이라든지 모아둔 이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일시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도 제가 이런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부산에 계신 분, 또 여기 마산에 계신 분, 마산에 계신 60대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아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기록까지 갖다가 저한테 상담 전화를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부산에 계신 70대 한 분은 휴대전화에 나오는, 수시로 나오는 이 투자 광고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뭐 4천만 원 정도 하고 캐피탈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 한 6천만 원 하고, 또 뭐 주위에 어떤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 광고 나오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자기 재산도 날리고 대출 받은 돈도 날리고 주위에서 돈 끌어와가지고 빌린 돈도 날리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돈 한 1억 5천만 원을 날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게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설프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 수박 끄달기 식으로 이 주어들은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100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제대로 된 공부가 없는 이런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원금 그거 조금 까먹으면은 원금 찾을 때까지 좀 해야 되겠다. 또 원금 찾으면은 조금만 더 벌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박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 돈은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예, 이렇게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저는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은퇴 후에 신중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은퇴 후에 이 창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창업을 하셨다가 정말 어려워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중소기업청 이 통계 발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은퇴자들이 창업을 해서 70%가 3년 내에 망한다 그럽니다. 한 95% 정도는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은퇴자 100명이 창업을 하면은 5년 후에는 5명 정도 살아남고 예, 나머지 95명은 다 실패하고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망하게 되면은 그냥 돈만 까먹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업을 하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빚을 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것, 물론 뭐 은퇴 후에 뭔가에 도전하는 것, 이것을 제가 뭐 가소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충분히 상대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가족하고 의논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철저하게 이 시장성 조사라든지 사업성 조사를 해서 예, 실패할 수 있는 또 무리한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 뭐 이 창업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덮어놓고
예, 남들이 그냥 뭔가 뭐를 해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뭐를 해서 식당을 해서 뭐 대박이 났다. 여기 누구는 뭐 통닭집을 차려가지고 무슨 뭐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말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막연하게 이런 한상을 가지고 창업하는 거, 예,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은퇴 후에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이 마치기 전에 그럼 은퇴 후에 또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 것도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주거 환경을 간소화할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들을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여기 지리산 주변에도 그렇고 이 도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농장을 수천 평, 수만 평 이렇게 가지고 전원주택을 몇 억짜리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노부부가 은퇴해가지고 많은 이런 가지고 있는 이 노후 자금 모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큰 어떤 농장과 이 주택을 이렇게 일구면서 사셨는데요. 이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농장과 주택이 있더라도 연세가 뭐 50대는 모르겠지만 60대, 70대 이래 지나면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해서 집도 좀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농장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부부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지리산에 얼마 전에 제가 돌아보면서 봤던 노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산도 그렇고 땅을 한 수천 평 이렇게 사가지고 젊어서 몇십 년 전에 이분들은 벌써 연세가 80대 초반이 이렇게 넘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집 매매 문제로 가가지고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계신데요. 노부부가 사시다가 지금은 남편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수술을 몇 번이나 하셔가지고 요즘 앞에 제가 가서 뵀을 때 남편 되시는 분은 이 할아버지는 거동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할머니 혼자 겨우 이 식반찬을 해가지고 뭐 이 죽이라도 끓여 먹는 그런 실정인데요. 예, 이런 함정에 빠지면은 결코 안 됩니다. 도시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 이 수도권에 계신 60평 빌라에 뭐 한 30억 나가는 시가 한 30억 나가는 60평 빌라에 혼자 사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제가 그래서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집을 좀 줄여서 가시지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 한 번씩 자녀들도 오고 친지들도 오고 예, 보는 눈도 있고 예,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집 크기뿐만 아니라 이 주위를 간소화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좀 줄이거나 또 땅을 가지고 있던 땅을 좀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후에 꼭 해야 할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은퇴 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창업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뭐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은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거니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은퇴 후에 일이 있어야 한다. 예, 저는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그런 것도 있지만 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감, 은퇴 후에 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지식 기반 뭐 창업이라든지 예, 소액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의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연구한다면은 은퇴 후에 노후에도 평생 현역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